안녕하세요. 최원석학원 국어강사 정예슬입니다. 네, 태정고 1학기 2차 집필평가 주문항 해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험이 사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죠. 조금 헷갈려서 틀린 친구들이 많을 것 같은데 한번 같이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12번 문제고요. 가와 다 우리 시조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먼저 보기를 한번 같이 볼게요. 사대부에게 자연은 화자가 사대부로서 지닌 이상을 구현하는 공간이자 대상이다. 자연은 그 자체로 한가로움을 즐기며 살아가는 탈속적인 삶의 가치를 드러내는 공간이고, 한편으로는 학문적 수양을 통해 성정을 밝혀 도를 실현해내는 공간이기도 했다. 또한 자연물은 화자가 지향하는 도덕성을 투영하여 인격체로서 나타나기도 했다. 자, 그러면은 가와 다를 한번 볼까요? 네, 가는 원천석의 눈맞아 휘어진 대를이라는 작품이고, 이거는 고려 유신으로서 충절을 다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작품이었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 대나무에 본인을 사실상 투영하고 있고 인격을 부여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 세한고절, 이렇게 추운 추위 속에서도 홀로 절개를 지키는 것은 대나무 너밖에 없더라. 여기서 대나무는 당연히 화자 본인의 모습을, 본인의 지향점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윤선도의 만흥을 봅시다. 산수가 바위 아래 뒤집을 짓노라 하니 모르는 놈들, 모르는 사람들은 뭐야 쟤 왜 저렇게 살아 이러고 비웃는다고 하겠지만, 어리고 야함의 뜻에는 내 분인가노라, 내가 어리석고 그냥 시골뜨기라서 이게 내 분수에 맞는 삶인가 보다 라고 좀 겸손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자연 속에서 아주 즐기면서 살고 있는 화자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잠들고 혼자 먼 매를 바라보니 그리던 님이 온다고 한들 반가움이 이만하겠느냐. 말씀도 웃음도 하지 않으셔도 못내 좋아하노라. 지금 누가 말씀도 웃음도 안 하냐면 먼 산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웃지 않아도 이심전심 무라일체 너무 좋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누구셔 삼공도 곧 낫다 하더니 만승이 이만하랴. 삼공이나 만승은 이제 속세에서의 벼슬 높은 지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거보다 뭐가 더 좋냐면 지금 이 자연에서 사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내용인 거죠. 이제로 헤어든 지금 생각해보니까 소부나 허유가 참 똑똑하더라, 영리하더라. 소부, 허유도 대표적으로 이 속세의 어떤 벼슬이라든지 성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부하고 이제 자연의 삶을, 탈속적인 삶을 추구했던 인물들이죠. 아마도 님천하능을 비길 곳이 없애라. 나 지금 여기 자연에서 사는 것에 비길 데가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틀린 거를 한번 찾아볼게요. 먼저 1번. 가의 화자가 대를 세한고절이라고 칭한 점에서 대는 화자가 추구하는 가치가 투영된 인격체로 볼 수 있겠죠. 1번은 너무나 적절한 이야기. 그 다음에 2번. 다의 일수에서 화자가 바위 아래 띠집을 짓는 삶이 내 분이라고 한 점에서 산수는 속세를 멀리하려는 화자의 삶의 가치를 드러내는 공간이 될 수 있겠죠. 그쵸? 만흥이니까 지금. 그 다음 3번. 다에서 사수에서 화자가 말씀도 음도 없는 먼 매를 보며 못내 좋아하는 점에서 먼 매는 자연과의 합일, 그쵸? 합일을 통해 성정을 밝히고 학문적 수양에 이르는 공간이겠군. 학문적 수양에 대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이거 사실 보기에서 언급하고 있긴 했지만 우리 본문을 배울 때는 학문적 수양 이런 내용 없었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가 약간 보기에서 약간 덫을 놓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번이 적절하지 않은 선지가 되겠습니다. 일단 끝까지 봐야 되겠죠? 4번. 다의 사수에서 화자가 잠들고 혼자 앉아 자연에서 반가움을 느낀다는 점에서 자연은 그 자체로 한가로움 속에서 풍류를 즐길 수 있는 완상의 공간이겠군. 완상은 바라보면서 즐긴다,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4번에서도 전혀 지금 틀린 부분이 안 보입니다. 그 다음에 5번. 다의 오수에서 화자가 님천하능이 삼공보다 낫다고 여긴 점에서 화자는 사대부들이 관리로서의 이상을 완성하는 공간과 자연을 분리하여 생각하는 것이겠군. 생각보다 이 5번 선지가 틀렸다고 고른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5번은 적절한 선지가 되겠죠. 왜냐? 사대부들이 관리로서의 이상을 완성하는 공간이에요. 관리로서. 우리 자연에 들어가서 나 그냥 다 버리고 자연에 갈래.
탈속적인 공간이잖아요. 거기서 관리로서의 이상을 완성할 수가 없겠죠. 관리로서의 이상은 어디서 완성하는 거예요? 속세에서,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완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속세와 자연 분리해서 생각하는 거 맞기 때문에 우리 5번도 적절한 선지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24번 문제입니다. 가는 이상의 거울, 나는 윤동주의 자화상이었는데요. 이 각각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틀린 것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거울을 먼저 볼게요. 거울 같은 경우에는 나를 이렇게 비춰주죠. 그런데 내가 거울 속으로 들어갈 수 있나요? 못 들어가죠. 그래서 이중성을 담고 있는 어떤 매개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내가 거울 속에 있는 나, 즉 성찰을 하고 있는 건데, 거울 속에 있는 나는 내면적 자아, 여기 있는 나는 현실적 또는 현상적 자아가 되겠죠. 이렇게 대면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통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매개체예요. 근데 내가 그 안으로 악수를 청할 수도 없고, 지금 이 시를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자아가 분열된 상태에서 끝나버리기 때문에 둘이 실질적으로 만나거나 화합할 수 있게 만들지는 못하는 어떤 단절의 매개체가 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 거울 때문에 나는 거울 속의 나를 만져보지를 못한다. 지금 단절되어 있다. 그런데 거울이 아니었으면 내가 어찌 거울 속의 나를 만나보기만이라도 했겠냐. 그래도 만나게 해주기는 한다. 라는 거죠. 이중성이죠. 자, 그래서 선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거울 속의 나는 참 나와는 반대요만은, 그쵸? 나는 오른손잡이인데 거울 안에 있는 나는 왼손잡이고, 그런데 또 꽤 닮았어. 나는 거울 속의 나를 근심하고 진찰할 수 없으니 퍽 섭섭하오. 결국에는 나와 거울 속의 나가 만날 수 없는, 이 분열된 자아가 화합할 수 없는 현실을 나타내고 있는 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1번부터 보시면 가에서 거울 때문에 나는 거울 속의 나를 만져보지를 못하고 내 악수를 받을 줄 모른다고 한 것은 거울이 두 자아를 서로 차단해준다. 네, 맞는 내용이죠. 그 다음 두 번째, 거울이 아니었던들 내가 어찌 거울 속의 나를 만나보기만이라도 했겠소 라는 구절은 거울이 화자의 내면적 자아를 대면하게 해주는 유일한 매개체임을 드러낸다. 그쵸? 거울이 아니었으면 나는 만날 수가 없었다 라고 하니까 유일하다, 이런 표현 괜찮습니다. 적절한 선지예요. 다음 3번, 가에서 화자가 거울 속의 나를 자신과 반대이면서도 또 꽤 닮았다 라고 표현한 것은 거울이 화자로 하여금 대상과 연대감을 느끼게 함을 드러낸다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이 두 자아가 서로 화합하지 못하고 여전히 분열된 상태에서 끝나버리기 때문에 이 부분을 두고 연대감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겠죠. 네, 그래서 3번이 적절하지 않은 선지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윤동주의 자화상, 시의 제목부터 자화상입니다. 나를 그린 그림이라는 뜻이잖아요. 어디에 비춰져 있냐면 우물 속에 비춰진 나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보시면 산모퉁이를 돌아 논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그 안에 나의 어떤 자아, 내면적 자아가 비치겠죠.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내면적 자아가 될 텐데,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서 돌아갑니다. 네, 첫 번째 감정은 미움이에요.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엾어집니다. 두 번째 감정은 가엾음, 어떤 연민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안타까움. 도로가 들여다보니 사나이는 여전히 그대로 있어요.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서 돌아갑니다. 다시 세 번째 감정, 미움입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네 번째 감정은 그리움이에요. 그럼 정서 계속 변하고 있죠. 화자의 정서가 변화하는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는 거예요.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그리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 우물 속에 그 사나이까지 넣음으로써 자기 자신을 긍정하게 되는 내용으로 나아가는 시입니다. 4번, 나에서 우물 속의 사나이를 보며 화자가 여러 가지 감정을 느끼는 것은 우물이 현실 속 화자의 심리 변화를 담아내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이 4번을 고른 학생이 또 굉장히 많은데 4번은 적절한 선지입니다. 네, 왜냐하면은 4번 우리 우물 속의 사나이를 보면서 화자가 여러 가지 감정을 느끼는 거, 막 미워했다가 가엾어했다가 다시 미워했다가 그리워했다가 하는 것들이 있죠. 우리 보통 자기 자신을 이렇게 대면하게 해주는 것들은 다 성찰, 본인의 마음, 내면을 비춰주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물도 동일한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를 비춰주는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4번은 적절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나에서 화자가 우물을 가만히 들여다보는 행동을 하는 것은 우물이 화자 자신을 비추어 줌으로써 자아를 들여다보게 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이것도 너무너무 적절한 선지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시험 보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조금 헷갈리는 선지가 많았을 수는 있겠지만 또 여러분이 여러 가지 작품을 공부하면서 특히 모의고사나 이러한 것들 우리 기출문제 여러 번 쭉 풀어보다 보면은 어느 정도 패턴이 잡힐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 문학을 풀 때는 정말 중요한 게 수위를 맞추는 거예요. 수위를 맞추라는 게 무슨 소리냐라고 한다면 내가 이 구절을 읽고 이만큼 깊게 해석을 했어요. 근데 모의고사 또는 시험 문제에서 요구하는 해석은 조금 더 깊이 있는 해석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얕게 해석해서 바라보면 문제가 틀리게 됩니다. 문제를 틀리게 돼요. 그런데 내가 또 너무 깊게 해석을 했어요. 근데 시험 문제에서 요구하는 해석의 깊이는 요 정도였어요. 그러면 내가 너무 깊게 해석을 해도 틀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해석의 수위를 어느 정도로 맞출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는 모의고사를 좀 많이 풀어보면서 그 실력을 다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오답 있죠. 그러니까 틀린 문제들. 왜 틀렸는지 아주 꼼꼼하게 분석을 하다 보면은 그 수위가 점점 맞춰져요. 아, 이거는 내가 너무 깊게 해석을 했구나. 이건 내가 너무 얕게 해석을 했구나. 라는 게 점점 맞춰지면서 이 출제자가 원하는 딱 그 수위, 딱 그 정도의 깊이로 해석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문제를 막 푸는 게 아니라 문제를 풀고 오답 정리하고 풀고 오답 정리하고 이렇게 천천히 학습하시면 방학 동안 여러분이 많이 연습을 해보시면서 그렇게 천천히 학습을 해보시면 2학기 때도 내년에도 좋은 결과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